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전주에 건축법 하다가 좀 말았습니다.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다가 허가까지 한 것 같은데 522페이지 허가 취소까지 한 거 맞습니까? 예, 자 오늘은 허가 절차하고 신고 그 다음에 가설 건물 이런 거 들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 전에 전주에 이제 했던 거, 건축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죠? 한번 다시 목차는 좀 잡아보고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이제 뭐냐면 건축법 적용이죠, 그죠? 건축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받기 위한 객체가 있습니다, 객체. 그걸 대상물이라고 부르죠, 그죠? 대상물.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 우리가 건축법에서 공부를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적용 대상물이 뭔지를 봤는데, 적용 대상물은 총 4개가 있습니다. 건물이 어디에 지어집니까? 그렇죠. 대지죠. 그래서 제일 먼저 봤던 게 대지. 그죠? 그래서 1필지, 1대지 원칙. 예외가 있었죠.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라서 건물의 종류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대형 건물,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장 같은 도시공객 시설들, 그 다음에 아파트, 우리가 단지, 그 다음에 지하 상가, 그 다음에 지을 때는 두 필지인데, 둘 이상의 필지인데 나중에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할 때, 합병 요건에서 합병은 안 되죠, 그죠? 근데 소유자나 권리관계가 동일하면 집안 도면 축적이 달라도 하나의 대지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 필지 일부만이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라서 일부에 대해서만 농지 전용, 일부에 대해서만 산지 전용, 일부에 대해서만 개발 행위 허가받았을 때 그 허가받은 부분만 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해서 건물을 짓고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가 도시공객 시설 부지가 됐을 때, 그럴 때를 우리가 일부만 대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게 건물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건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뭐가 있으면 된다? 벽이 있으면 되죠. 이게 이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건물의 개념을 배우면서는 건물은 건물인데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지정되거나 지정된 문화재, 철도계도 선로 부지에 있는 일부 시설들이죠. 운전보안시설, 플랫폼이나 급수, 급유, 급탄시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그 다음에 톨게이트, 그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천구역 안에 있는 수문 조작실. 기억나십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비도 배웠어요. 설비. 승강기나 PDC, 우편물 수치함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공작물을 배웠죠. 그죠? 공작물은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거는요. 모든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 대상물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뭐만? 일부죠. 일부.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일부입니다. 일부. 시험은 일부를 냈는데 요 범위가 중요하죠. 그죠? 옹, 광, 굴, 탑, 뭐, 두드리는 바로 노네. 자, 봅시다. 그죠? 그래서, 그걸 넘을 때만 되죠. 넘을 때만. 근데 8m 이하짜리가 하나 있죠. 철골, 조립식 조너서 외벽이 없는 거. 이게 이제 적용 대상물입니다. 여기서 보통 한 개 정도를 출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웠던 거는요, 이 적용 대상물을, 우리 이 객체 대상물을 상대로 해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 뭐도 있다?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댁에서 인테리어 하는 거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세 가지 행위가 있는데, 건물을 뭘 할 때? 건축할 때. 그 건축의 개념요.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수선할 때. 대수선은 두 개로 나눠드렸죠. 그죠? 주요 구조부인 내력벽이나 기둥보, 지붕틀을 정설 해체하거나 30이나 3개 이상을 수선병의하는 것. 그 다음에 수선병의에서 굳이 3까지 안 가도 우리가 대수선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울트라로 중요한 거다. 그래서 방화벽이나 방화구역이란 바닥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가구 및 세대 간 경계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정설 해체는 똑같아요. 근데 수선병의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거는 3개까지 내지는 30까지 갈 필요가 없이 조금만 손대도 뭐다? 대수선이 된다.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30을 넣는 지하대표라든지, 그 다음에 외벽 마감 재료죠. 정설 해체하거나 30 이상을 수선변경하면 대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게 뭐도 배웠냐면요. 건물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용도 변경을 배울 때는 시설군 9개를 꼭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9개 시설군을 외우는 방법이 어떻게 외우라고 했습니까? 자, 산, 전문, 영교, 건축이. 공부 좀 했네. 여기고, 그 다음에 각 시설군에 속해 있는 건물의 용도가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 암기 안 되면 시험 문제 못 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꺼번에 잘
잘 안 헤어지니까 한 달에 한 개씩이라도 꼭 좀 관심을 가지고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체킹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 각종 뭐가 붙냐면 규제가 붙어요. 규제. 어떤 규제냐면 건물을 건축할 때 뭐 받고 짓는 게 원칙이야? 허가죠. 대수선할 때도요? 허가. 용도 변경할 때도 허가요. 그래서 허가가 일반론으로 배웠죠. 여기까지 배웠어요. 지금 허가. 그죠? 누가 허가하느냐? 첫 번째로 누가죠? 허가 권한자가 누구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가를 뭐 하는 경우 있더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거부.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부했죠. 그 다음에 허가가 뭐 되는 경우 있더라? 제한되는 경우 있죠? 건축허가를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가 뭐 되는 경우 있고, 취소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는 필요적 취소사유하고 임의적 취소사유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정리를 해 드렸을 겁니다. 이까지 행거를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그럼 오늘 이제 뭐 배울 거냐 나온 게요. 신고 배울 거예요. 신고 대상 건물. 그 다음에 가설 건물인데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물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신고하고 짓는 가설 건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절차에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지 건물을 쓸 수 있거든요. 사용 승인을 또 어떻게 받을 것인지 라는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점으로서 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 한번 봐봐요. 건물을 건축법 적용 대상물인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 그죠? 허가 내지는 신고라는 규제를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럼 드디어 건물은 마음대로 지으면 돼요. 건물은 어디에 지어진다고 했어요? 여기 있죠. 대지죠. 대지. 어디 진다? 대지 있습니다. 대지. 모든 대지, 아무 대지나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고 했죠. 뭐가 있는 대지에? 도로가 있는 대지에 지어야 됩니다. 도로. 그래서 두 번째는 뭘 배울 거냐면 도로를 배울 거예요. 도로. 여기서 도로는 여러분들이 오늘 학원에 오시면서 이용했던 도로법상의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상의 도로.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도로와 도로법에서 이야기하는 도로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법에서 어떤 개념으로 도로를 잡을 것인지를 좀 이따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있는 대지에 건물은 짓기는지인데 네 마음대로 아무데나 건물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어디에 맞춰서 건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선에 맞추어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한다. 여기 보시면 돼요. 건축선 관련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도로가 있는 대지에 건축선에 맞추어서 드디어 건물을 만다 짓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조나 재료, 그죠? 지진 안전 확인이나,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건물이 지어지죠.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개를 할 때, 그죠? 대지 면적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건물의 바닥 면적은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연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층수는 몇 층짜리 건물인지, 그 다음에 높이는 또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하면 건축법은 엔딩입니다. 이 스토리가 여러분들이 돼야 되니까 자꾸 쉬는 시간마다 좀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 전체가 싹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배웠냐면 허가까지 배웠기 때문에 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허가 절차죠. 그죠? 허가 절차입니다. 자, 전체 큰 틀을 봤기 때문에 나머지를 봅시다. 절차인데, 허가 절차는 별거 없어요. 그죠? 허가 신청서 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건축 허가 신청을 할 때는요, 남의 토지에다 허가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확보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죠.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더라? 권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524로 가면요, 허가의 특례가 나옵니다. 특별한 예죠. 특별한 예. 즉, 허가 안 받고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뭐가 나온다? 신고 대상 건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허가 받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신고하고죠. 성인 이기 놓은 걸 제가 기억하는데, 자, 신고 대상 건물입니다. 허가 대상 건물을 하더라도 다음 하나 해당할 때는 미리 허가권자에게 국토교통부 영리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뭐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자, 뭐가 원칙이에요? 허가가 원칙이죠. 근데 신고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 안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안 봤습니다만은 허가보다는 뭐 할 것이다? 경미하니까 신고하고 짓겠죠. 그죠? 예, 그래서 허가보다는 경미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허가 받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신고를 제외하면 전부 다 허가받아야 돼요. 신고를 제외하면. 신고를 제외하는 건물은 몽창 뭐더라? 허가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 허가를 하려고 하면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제외하면 다 허가니까. 그래서 그 신고 대상 건물을 여기 지금 박스를 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외울 겁니다. 외울 건데 이렇게 지금 교과서 법 조문에 있는 대로 외우면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해체해가지고 분석을 할 테니까, 분석하는 게 아니고 해체해서 다시 적었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칠판을 좀 보시 바랍니다. 자, 따라 적어도 되고 따라 안 적어도 됩니다. 나중에 요약집이나 각종 자료 넣으면 여기에 다시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죠? 그거로 정리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요. 그 나중에 읽어볼 건데, 정축이 두 개 나와요. 그 다음 뭐 더 있냐면요. 신축도 있어요. 신축. 그 다음 뭐 더 있냐면 대수선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물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장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소형 건물이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러면 6개로 다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허가대상 1. 바닥 면적 85 이내의 전개재축이죠. 다만 3층 이상 건물인 경우에는 전개재축하는 부분이 바닥 면적 합계가 10분의 1 이내로 만다 한정을 합니다. 3층 이상 건물에서는 10분의 1까지만 물어본다. 정축 신고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국계법에 따르는 용도지역상 어디에서 관리지역 또 농림지역 또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연면적은 얼마? 200 미만. 이고 미만입니다. 이하입니다. 이거 이하가 아니고 미만입니다. 미만. 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이에요. 하지만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라든지 방제지구 중에서 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 영의정하는 구역 안에서 건물을 짓죠. 이럴 때는 만다 제외한다 라는 말은 신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허가 대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짜리 건물의 대수선이죠. 똑같네요. 200 미만이고 이고 조심해야 돼 이거. 3층 동시충족해야 됩니다. 동시충족. 지금 말씀드린 게 시험에 다 나온 겁니다. 이건 아니라 아이고. 그 다음에 4번. 주요 구조복의 해체에 없는 대통령 영의자는 대수선으로서 내력벽 30 이상을 수선하는 것. 기둥, 지붕틀을 몇 개? 3개 이상을 수선하고 방화벽이나 구유리한 바닥벽을 만다 수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만다 수선하죠. 그래서 수선이죠. 수선 전부 다. 수선만 하는 대수선은 뭐더라?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소형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짜리 일반 건물이에요. 연면적 합이 100. 그 다음에 높이를 3m 이하 범위에서 정축할 때. 정축이 두 개네. 1번도 정축이죠. 요 2번도 정축이네. 그 다음에 표준 설계 도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물로서 용도 규모가 주위 환경이나 미관 지정이 없다고 인정해서 조례가 정하는 건물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국계법에 따르는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물로서 연면적 합이 500 이하짜리 뭐요? 공장. 그 다음에 농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200 이하짜리 창고, 그 다음에 400 이하짜리 축사나 작물 재배사, 이런 것들은 뭐하고 지으면 된다? 신고하고 지으면 돼요. 이걸 이제 외워야 되는데, 자, 이걸 다시 해석할게요. 유사한 것끼리. 자, 정축이 두 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정축은 하나가 바닥 면적의 합이 얼마까지? 85 이하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신고하면 돼요. 3층 이상 건물일 때는 10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단서조항,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면서 처음에 처음 공부하면서 단서조항까지 한꺼번에 삼킬 수는 없죠.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단서를 외우는 거예요. 3층 이상으로서 10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내는 겁니다. 처음에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단서 내지는 괄호 안에 있는 조그마한 규정들 있죠. 이런 거까지 한꺼번에 삼키려고 하면요. 아무리 공부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리원칙을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로 가고 단서조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조그만 글씨가 있는 예외조항으로 넘어가가지고 한 개 한 개씩 습득하는 방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이거 갖다 책을 볼 때 보통 법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삼키려고 하시다 보면 굉장히 무리수가 또 있으니까 잘 안 헤어집니다. 이거부터 큰 틀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니까 정축이 높이가 얼마? 높이가 3m 이하죠. 3m 이하까지 정축은 신고하면 돼요. 끄덕이 답니다. 이게 정축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신축이 있던데 신축은 첫 번째는 어디에서 이런 거죠. 어디? 그러니까 관리 또 농림 또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그 다음에 얼마짜리 건물인데 규모는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니까 200제곱미터죠. 연면적이 얼마? 2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 이거 3층 미만짜리 건물을 지을 때요. 단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라든지 방제지역에서는 만다 제외합니다. 그때는 작아도 허가받고 지어라 이 말입니다. 이쁘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허가받아야 돼요. 그리고 방제지구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허가받고 지어야 돼요. 자, 대수선할 때도 나오는데 대수선도 규모가 있어요. 어떤 건물이냐니까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짜리 건물을 대수선할 때는 신고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는 대수선? 수선하는 대수선이죠. 수선만 하는 대수선이죠. 자, 대수선은요,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거든. 근데 보니까, 다시 한번 봐봐요. 4번에 동그라미 1 한번 봐봐. 동그라미 2 한번 봐봐. 3 봐봐. 4번 보세요. 5번 보세요. 6번 보세요. 다 전부 다 뭐야? 수선이죠. 그 수선만 하는 대수선은 전부 다 뭐더라? 신고죠. 그 수선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외형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신고만으로 하게 해주겠다.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을 보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표준설계도서는 쉽네요. 표준설계도서는 뭐가 정하는 거? 조례가 정하는 겁니다. 그 조례를 봐야 돼. 이거는 별 중요한 건 아니고 공장이죠. 어디에 써야 되니까 공업지역. 그 다음에 산업단지,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에서 건축하는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얼마고? 500이죠, 500. 연면적이 500 이하. 이거 2층 이하짜리 공장이 돼야 됩니다, 규모가. 500 이하, 아이고, 2층 이하짜리 공장이죠. 그 다음에 소형 건물이 세 가지가 그 나오는데요. 보면 1번은 연면적의 합이 얼마? 100 이하. 이거죠. 그 다음에 100의 2배는요, 200의 2배는 400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200은 뭐냐면 창고예요, 창고. 그 다음에 400은 뭐냐면 축사나 작물 재배사인데 창고나 축사 작물 재배사는 어디에서만 신고 대상이다? 읍면 지역에서만 신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재에 있는 거 한 개도 안 빠뜨리고 지금 다 넣었거든요. 유사한 거끼리 제가 일부러 묶었는데 요거는 이제 써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릿속에 넣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볼펜 놓고 이거 장담하는데 딱 외우는데 3분이면 내 머릿속에 다 넣어줄 수 있거든요. 3분. 근데 집중해야 돼요, 집중. 3분 동안만 딱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 공부에서는 이제는 보면요. 국민주택 규모가 보통 얼마를 봅니까? 국민주택 규모 얼마? 85죠. 85를 보통 좀 작게 봐요. 소규모로 봅니다. 왜 85가 작은데라고 얘기하면 그건 논리적으로 저도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조금 면적 같은 거 볼 때 85를 좀 작은 규모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증축하는데 바닥 얼마? 85요. 얼마? 85죠. 높이는 3m죠. 바닥 얼마요? 바닥을 물어봤는데 높이를 이야기하면 좀 여러분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흥분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 하나 하겠는데 요거 여러분들 요 앉아 계신 분들은요 우리 전체 수강생의 1%밖에 안 돼요. 1%. 나머지는 어디 있냐면 화면으로 99%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호흡을 하셔야 되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자, 이 클립이 많아요. 그죠? 아, 실강의 사람들이 수업 못듣겠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실강이 없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자, 천천히. 바닥 얼마? 85. 높이 3m. 바닥. 높이. 바닥. 높이 3m. 그 다음에 신축이요. 어디서 내려니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번역이죠. 공통점은 개발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촌에서 이러면 돼요. 어디서? 촌에서. 얼마짜리인데니까 200 미만 이거예요. 미만이 엄청 중요해요. 미만. 200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3층 미만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면 2미, 3미, 2미, 3미.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니까. 자, 어디서? 촌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촌이 어딘지를 갖다 기억해야 돼요. 어디? 관리, 농림, 자연환경이죠. 얼마짜리 건물? 2미, 3미. 바닥 얼마? 높이는 3m. 어디서? 촌에서. 얼마짜리 건물? 2미, 3미.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고. 어릴 때는 마음 된다. 신고하면 돼요. 대수선할 때도 어떤 건물을 대수선하면 신고냐면 2미, 3미요. 그 다음에 뭐만 하는 대수선? 수선만 하면 그때는 뭐가 된다?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수선만 할 때는 뭐 한다고요? 신고한다니까요. 됐죠? 바닥 85, 높이는 3m. 어디서? 천천히. 규모는
2미, 3미. 대수할 때도 얼마짜리요? 2미, 3미. 그 다음에 어떤 대수선이면 신고하면 돼요? 수선만 하는 거. 수선만 하는 거. 수선만. 수선만 하는 거. 그 다음 표준설계 대수는 뭐 가정하는 거요? 조례 가정하는 거예요. 조례. 조례. 어딨어? 전에서 얼마짜리? 2미, 3미. 높이는 3m. 바닥은 85. 그죠? 어떤 대수선? 수선만 하는 거예요. 어딨어? 전에서 얼마짜리? 표준설계 대수는 조례. 높이는 3m. 바닥은 85. 어딨어? 얼마짜리? 어떤 대수선? 표준설계 대수는 조례죠. 자, 그럼 공장이에요, 공장. 공장은 미만이 아니고 이하예요. 500 이하. 이고 2층 이하거든요. 그죠? 500 이하. 이고 2층 이하. 다 빼면 오이공장이라면 돼요, 오이공장. 무슨 공장? 오이공장. 오이공장 지을 때는 신고하면 돼요. 오이공장. 무슨 공장? 오이공장. 근데 오이공장은 2 이하거든요. 그래서 미만이 아니고 이하예요. 그래서 5가 뭔데? 500. 2는 2층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무슨 공장 지을 때 신고한다고? 오이공장 지으면 돼요. 오이공장. 됐죠? 바닥. 높이. 5대. 얼마짜리? 어떤 대선? 표준설계 대선은 조례. 무슨 공장? 오이공장. 그 다음에 소형 건물은요, 200씩 늘어나요. 100, 200, 400. 100은 일반 건물이에요. 일반 건물.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연면적 합이 100 이하짜리면 몽창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신축이에요, 신축. 요거는 정축이 되고, 그죠? 헷갈리면 안 돼요. 뭐 아까 85라더만 요거는 새로 지을 때. 요거는 뭐 할 때? 뭐? 정축할 때, 정축. 그 다음에 옆 2배인 얼마요? 200은 뭐요? 창고. 400은 축사하고 작물 재배사가 되죠. 그죠? 100은 뭐라고? 일반 건물. 200은 창고. 400은 축사 재배사인데, 창고나 축사 작물 재배사는 어디에서만 신고 대상이다? 업 면지역에서만 신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다 합시다. 바닥, 높이, 5대서 얼마짜리? 대수할 때도 얼마짜리 건물을 대수하면 2미, 3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대수선?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이죠. 그 다음에 표준설계 대수는 조례. 그 다음에 공장은 무슨 공장? 오이공장이에요. 무슨 공장? 오이공장. 연면적합이 100은 일반 건물, 200은 창고, 400은 축사 작물 재배사인데 창고나 축사 작물 재배사는 어디에서만 신고사항이다? 업 면지역에서만 신고사항이다. 됐죠? 바로 다 했죠. 딱 3분 40초 걸린대. 끝. 자, 외울 때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무턱대고 막 줄치고 외우는 게 아니고 유사한 기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쏟아 붓혀야 됩니다. 계속 그것만 계속 해가지고 외우고 그 다음에 됐다 싶으면 다음 파트로 넘어야 되거든요. 제가 일부 실험을 하면 실험을. 근데 그냥 쭉쭉 외우거든. 줄치고 한 100페이지를 갖다가 50페이지를 갖다가 막 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나면 다 날아간다니까 다. 그러니까 하나를 할 때는 거기에다가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집중 투자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암기가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고했죠. 그죠? 신고. 그러니까 오이공장을 지으려고 신고했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착공을 했냐면 신고 대상 건물은 여러분 1년 안에 착공이 벌어져야 돼요. 아까 허가 대상, 전주에 여러분 허가 대상 건물은 언제 착공했나요? 2년이죠. 안 하면 허가를 하여야 할 수 있다. 아니다. 하여야 한다. 의무죠. 그죠? 근데 신고는 1년이고 1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안 하죠. 그러면 신고는 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지소가 아닙니다. 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체킹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 우측에 오네요. 525 들어갑니다. 신고 대상 외웠고 신고 대상 건물과 신고 대상 가설 건물에 대한 신고 사항의 통보 기한이 있습니다. 자, 허가건조는 건축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나 5일입니다. 오늘 이런 건물 지을 겁니다라고 신고가 들어왔죠. 그죠? 5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 내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한다. 통지를 해줘야 된다. 네가 오이공장 지으려고 한다고 신고했다. 신고 우리 접수했대라고 해준다. 통지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심의 동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안에 해주면 된다. 통지를 해주라. 그러니까 신고서가 접수됐다라고 말한다. 알려주라 이 말입니다. 며칠 안에? 5일 안에. 근데 특별한 절차, 심의를 거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얼마나 알려주면 된다? 20일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건조는 건축 신고가 사망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마음 된다. 통지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수기한이 넣어줘. 시험이 진짜 잘 내는데 신고한 자가 신고한 날로부터 1년 동그라미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는 효력이 뭐 된다? 상실돼 버립니다. 다만 건축주 요청에 따라서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막을 수도 있다. 연장할 수도 있다. 연장은 뭐 다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신고 봤습니다. 신고는 그러니까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뭐가 신고 대상인지. 그죠? 두 번째, 그러니까 뭐야? 한번 해볼게요. 자, 관리지역에서 200제곱미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2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는 허가에 신고예요. 허가죠. 그죠? 200이라고 했던 애가 200. 예? 200 미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건물은 얼마나 착공하냐면 2년 안에 착공해야 돼요. 안 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됩니다. 근데 관리지역에서 200 미만이고 그죠? 3층 미만짜리 건물을 지을 때는 뭐 한다? 신고하고 그 건물은 얼마나 착공한다? 1년. 안 하면 신고한 것은 효력을 뭐 해버린다? 상실시켜버린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죠? 자유자재로 그걸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외웠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신고는 신고 영역으로 빠져나가고 허가는 허가 영역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그것까지 연결시키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대비를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협의 대상 건물이 나왔는데 이건 몇 번 했죠. 그래서 협의는 건축주가 누구일 때? 국가 지자체일 때, 그죠? 공용 건물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는 줄짝.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 내지는 가설 건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미리 소재지관할 허가권자가 시군구거든요. 행정청 막내거든. 그래서 마음 된다. 협의하면 됩니다. 협의 동그라미. 이 협의한 건물은요, 협의한 공용 건물은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가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나면 사용 승인을 받게 되는데 협의한 건물은 사용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사용 승인도 안 받고 사후에 마음 된다? 통지하면 됩니다. 통지한다고 나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이거는 사용 승인 받게 가면. 그래서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지자체가 건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위임받은 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하고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만다 제출하면 되는데 그게 국가 기밀에 속한다. 그럴 때는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도 있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가 소지관을 허가권자와 협의했죠. 협의하면 허가 내지는 신고를 또 할 필요는 없다. 허가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죠. 사용승인 규정 배제 통보한다고 되어 있죠. 공용 건물에 대해서 협의한 건물은요.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줄자. 공용 협의한 건물은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마음 된다.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 건물은 다 끝나고 나면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공용 건물은 지을 때 뭐하고 협의하고 완공되고 나면 통보만 하고 쓰면 됩니다. 네, 쓴다 이라고 전화 통화하면 돼요. 카톡은 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화하면 됩니다. 쓴다 이라고 끊어피면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공용 건물의 구분지상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 공용 건물 있죠. 법원에 가면 여러분들 건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법원에 가니까 편의점도 있고 뭐도 있더라? 식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공용 건물이 뭔 말인지 모르네. 법원이거든요. 법원 검찰청이라고. 가니까 뭐가 있어요? 편의점이 있어 없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도 있어? 식당도 있어 없어? 있죠. 요거는 공용 건물이 일반 음식점이니까 공용 건물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건물에 대해서 공용 건물이 들어서는 요 부지 안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별게 아니고. 그죠? 자, 공용 건물의 구분지상권 설치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국가자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이나 지하 여유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주민 편의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한 다음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의 대지를 보아서 허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용 건물이 들어서는 부지에 주민 편의시설 같이 공용 건물이 아닌 건물을 지을 때는 지상권을 설정한 사람을 건축주로 봐가지고 니는 뭐 받아라? 허가 받고 지어라 이 말이야. 아니면 규모가 작으면 마음대로 신고하면 되고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뭐 들어오는 것들 있죠. 1종 건생이나 2종 건생, 문화집회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용 건물에 있는 부지에 구분적 설치해서 이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가 신고를 받고 나서 이걸 변경할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 신고사항 의제라고 되어 있죠. 건축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서 인허가 받을 사항들이 있으면 일일이 가서 인허가를 또 받겠습니까?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되었습니다. 그 의제 받는 게 굉장히 많죠. 뭐다 어려웁니다. 넘기세요. 그러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축복합미는 일괄협의에 협의하면 되고요.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하면 됩니다. 자, 근데 예치금에서 하나 체킹할 게 개정이 된 데 한 3, 4년 전에 이건 한번 넣을 수 있어요. 안전관리 예치금은요, 여러분들 몇 번째 있나? 529에 있습니다. 그죠? 7번에. 529, 7번에 나오죠. 그죠? 안전관리 예치금인데, 여러분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그게 방치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죠. 그러면서 특히 뭐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내린다든지, 그죠? 우리가 자연재해, 그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미관도 안 좋고 때로는 인명사고 내지는 우리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공사 현장이 방치됐을 때 그 안전에 대한 의무는 누가 있다? 건축주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전관리, 뭐를, 돈, 예치금을 갖다 예치를 하게 됩니다. 예치. 안전관리 예치금 아닙니까?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주죠. 예치금이니까 예금이에요. 이건 돌려주죠. 그죠? 뭐 했을 때? 안전했을 때. 안전하면 돌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치를 했다가 나중에 가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위험사고가 발생했죠. 그러면 예치금 받아놨어, 안 받아놨어? 받아놨죠. 그거로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확보하자는 이야기죠. 자, 봅시다. 공사 현장 미관 개선 안전관리 필요 조치 뭐가 있는데, 허가받은 자는 건물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를 방치할 경우에 현장 미관 개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좋은 말이죠. 예치 의무. 허가권자는 연면적 얼마 이상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는 대상 건물은 연면적이 1000 이상일 때 예치를 해야 됩니다. 출작. 조례 가져가는 건물에 대해서는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미리 대비해서 미관 개선 안전관련 비용을 공사비 몇 프로? 1%. 공사비 1%입니다. 커요, 작아요? 그죠? 공사비 1%는 굉장히 큽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연면적이 공사비가 수억은 들어가거든요. 그죠? 어떤 것들은, 그죠? 1000 이상이니까 뭐, 그죠? 상한은 뭐가 없다? 없죠? 상한이 없잖아, 상한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는다. 뭐 10만 제곱미터, 20만 제곱미터 이런 거 짓는다. 그러면 공사비가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그 1%면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미리 예치하게 합니다. 근데 예치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예치를 안 할까요? 그렇죠. 뭐 공공이겠지 뭐죠. 자,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의무, 배제 건물이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물 출장.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했어요. 이거는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 안 하는 게, 그죠?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그죠? 여기에서만 한다? 보증을 따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분양하는 법률에 따라서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물은 예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치하지 않는다는 말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건축법에 따르는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죠? 다른 법률에 따라서는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죠. 다른 법에서 통제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더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겠죠, 이거는. 아무래도. 그 다음에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의무 배제 건축주가 있죠.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건축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는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지방공사는 예치 안 한답니다. 돌려준다. 허가권자는 예치금을 반환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 이자도 주네. 로 산정한 이자를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하네. 야, 이거 괜찮네. 됐습니까?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별 내용도 없어요. 행위 대지평하고 뭐 안전에 대시면 쓰고 뭐 이러면 됩니다. 안전에 평가하면 되고요. 가설 건물 들어갑니다. 531. 가설 건물은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물이 있고 신고하고 짓는 가설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물을 배웠어요. 이게 현이 언제 이야기했노 이러는데, 자 보세요.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물을 언제 배웠냐면, 여러분들 자 설명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도시공객 시설사업 기억나십니까? 예, 시설사업에서 자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했던 거, 수업했던 거. 여러분이 이만큼의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가 관리계획으로 입안결정 고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도시공객 시설 부지가 됐죠. 여기서 이제 뭘 한다? 시설 사업을 하게 되면 뭘 수립하게 되냐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얼마나 만들어주게 되어 있냐면 원칙적으로 3개월이죠. 그죠? 3개월. 그런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시설 사업 수행이 없는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아예 안 만들었어. 만들긴 만드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럴 때는 요 토지를
계속 기다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활용하라고 했죠. 어떻게 활용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비실이 임시로 활용을 했죠. 임시로.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죠? 세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설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3층의 단독이나 1, 2종 건생은 3층에서 1, 2종 건생은 매수청구에서 활용 방법이고 여기서는 임시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설 건물을 짓고 그다음 뭐요? 공작물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기존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정도로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건축주가 요 소유자가 요 안에서 뭘 지으려고 한다? 가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 가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요. 이 가설 건물이 국계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받고 지으라고 했는데 이 가설 건물을 실제로 지으려고 하죠. 그럴 때는 뭐 받고 지은다? 건축 허가 받고 지어야 되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안 했네, 참. 여러분, 아까 의제사항에서 하나만 좀 체크할게요. 527 한 거 보실래요? 527. 에 가시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의제받는 사항 중에서 3번을 한번 보실래요? 3번. 국계법에 따르는 개발 행위 허가는 받은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 행위 허가하고 같이 심사합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래서 건축을 받으면 개발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또 받으러 개발 행위 허가권자에게 또 허가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같이 해서 개발 행위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가설 건물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려고 하는 허가 받고 짓는 가설 건물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설 건물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죠? 그럼 저는 뭐 받아라는 얘기입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허가권자인 시군구가 저한테 허가를 내주려고 그러면 저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뭘 받느냐면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요건을 충족했냐면요. 들어봐요.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되냐면 이 가설 건물은 임시로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설 건물은 첫 번째 철근, 철골, 콘크리트 구조면 허가 안 내줘요. 두 번째는 이 가설 건물은요,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일 때만 허가를 내죠. 이 가설 건물은요, 층수가 3층 이하여야 돼요. 이 가설 건물 때문에, 그죠?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간선 공급 설비를 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가설 건물은 타인한테 마음 된다. 분양하면 안 됩니다. 이런 요건을 갖췄죠. 그러면 허가권자가 뭘 내준다?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가설 건물이 허가받기 위한 요건이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은 바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가설 건물이다. 이렇게 동의어로 쓰입니다. 이게.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안에서의 가설 건물은 바로 요 요건을 충족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계법에 있는 64조인데 이 조항하고 요 조문이 연결되는 조문입니다. 자, 보실래요?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이라고 나오죠. 도시군계획 시설이나 그 예정지에서 시설 예정지 맞습니까? 시설 부지죠. 시설이 들어올 곳 예정지 아닙니까? 예정지에서 가설 건물을 건축하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허가권자는 해당 가설 건물의 건축이 다음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요건이죠. 여러분 허가를 내줘요. 1. 국계법 64조에 위배되면 안 돼요. 국계법 64조 이겁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든지 1단계 집행계획 포함이 안 됐을 때, 그죠? 활용해라 이거죠. 그 요건을 충족하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4층 이상이면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주죠. 반대해서 가면 3층 이하까지만 내준다는 이야기죠. 구조나 존치기간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우리가 들어맞아야 되는데, 자, 요건이 있죠. 1. 철근,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돼요. 2. 존치기간은 몇 년? 3년 이내. 단 사업이 될 때까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3.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를 요하지 않을 것. 이게 이러면서 있죠.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간선 공급 설비를 요하지 않는다란 말은 여기에 가스 건물 지을 때는요.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간선 공급 설비는 하지 마라. 꼬로 전기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가스 안 된다. 수도물 안 넣는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지. 네? 그렇지. 이 가설 건물 때문에 전봇대 세우고, 그죠? 가스 내지는 수도 파이프가 묻고 그러지 말고, 그런 시설들이 전기가 이미 들어와 있고, 가스나 수도가 이미 들어와 있는 곳에 허가 신청을 제기하면 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나 판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 목적으로 하면 안 되죠. 분양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이게 존치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근데 이걸 분양을 해버리면, 누구한테 팔아버리면 매수한 사람이 나중에 시설이 들어오면
시설이 들어오면 철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매수한 사람 내지는 분양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철거 못하게 막아버리겠습니까? 막죠. 그래서 시설 사업에 장애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요렇지 않으면 이제 허가를 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요건은 지금 말씀드린 것 똑같습니다. 요 5가지 요건입니다. 첫 번째, 구조물은요. 철근, 철골, 콘크리트 주면 안 되죠. 층수는 4층 이상이 아니면 허가 내주려 했으니까 3층 이하다. 존칭기한도 3년 이내고 전기소도 가스와 같은 간성금 설비를 할 필요가 분양 목적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러면 뭐 받을 수 있다? 허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신고 대상 가스 건물이 나옵니다. 이러면 신고하고 지을 수 있어요. 가스 건물이. 이건 우리 밖에 나가면 참 많이 보는 것들인데 이걸 15개를 외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볼게요. 허가 대상 가스 건물 외에 재복구나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스 건물 등 다음 용도의 가스 건물을 축조한 자는 몇 년? 3년. 야도 존치기간이 3년 이내요. 존치기간이 3년 이내. 설치에 관한 기준 절차에 따라서 시군구에게 뭐하고 신고하고 마음 된다 착공을 하면 됩니다. 근데 뭐 15개를 다 여러분들 외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몇 가지만 우리가 밖에 나면 볼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죠? 그게 바로 신고 대상 가스 건물입니다. 요즘 봄꽃 축제 많이 하는데 가보면, 그죠? 봄꽃 축제하는 데 가보면 풍물 장터나 노래자랑 한다고 무대 만들어 놓고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게 바로 신고하고 짓는 가설 건물이에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공사장에 가면 현장 사무소 있죠? 공사용 가스 건물을 버립니다. 현장 사무소 내지는 뭐 밥집 한밥집이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지어져 있는 가설 건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망하고 짓는 거다 신고하고 짓는 가설 건물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우리 학원 옆에도 하나 있는데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보면 우리가 껌도 팔고 담배도 팔고 신문도 파는 조그마한 점포 같은 거 본 적 있습니까? 내지는 구두 닦는 가게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더라? 가설 건물이죠. 뭐하고 짓는? 신고하고 짓는 가설 건물이다. 이렇게 해서 종류 몇 개만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런 것 지금 말씀드린 종류가 숙지가 됐다 그러면 나머지는 한 개 한 개씩 이런 것들도 신고하고 짓는 거구나라고 익혀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별도로 제가 강의가 필요한 건 아니고 요 정도 선까지만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맨 15번에 가니까요. 야외 흡연실 용도로서는 가스 건물로서 연면적이 50 이하의 것.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즘 최근 많이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50 이하이면 신고하고 짓는 가스 건물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외 전시실이나 촬영시설, 유원지, 종합휴양업시설, 한시적인 관광 문화행사 목적으로 천막,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들 뭐 등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스 건물 축조할 때도 뭐 한다? 축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언제 하냐면 짓기 전에 합니다, 이거. 가스 건물 허가 받거나 신고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영의자는 가스 건물 허가 신청서 내지는 신고서에다가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권을 제출한다. 다만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건물 건축에 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스 건물 건축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했죠. 그러면 축조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건축허 신청할 때 나 이제 건물 지으면서 공사용 가스 건물 지을 겁니다라고 같이 했죠. 그러면 건축허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그 가설 건물은 공사용 가설 건물은 별도로 신고합니까? 그냥 지으면 돼요. 그럼 지으면 된다니까. 그 말이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존치기간이 몇 년 했습니까?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똑같죠. 3년이죠. 근데 우리 주위에 제가 언급한 가설 건물들이 3년 동안 씁니까? 그보다 더 길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연장했다는 이야기죠. 연장. 기간 연장할 수 있어요. 먼저 기간 만료일 통지죠. 허가권자는 가스 건물의 기간 만료일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기간 만료일과 연장 여부를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기간 연장 허가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가스 건물의 건축주는 다음 구문에 따라서 허가권자에게 연장 허가를 신청하거나 연장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신고 필증을 주면 되는데 허가 대상 가스 건물은요. 기간 만료 며칠? 14일 전까지. 신고는 7일 전까지 신고하면 돼요. 근데 이제 기간 연장에 있어 가지고 연장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장에 설치한 가스 건물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실래요? 1, 2에도 불구하고 즉 연장할 때는 연장 허가 내지는 연장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가스 건물로서 건축주가 위 2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즉 7일이나 14일이죠. 허가권자에게 기간 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죠? 기존 건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한 것으로 본다. 요거는 그러니까 연장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연장을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뭐 해야 된다? 싫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싫다라고. 근데 이제 안 쓸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면 계속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뭔데? 이러니까 다음 가설 건물이죠. 첫 번째, 공장에 설치한 가설 건물. 공장에서 여러분들 가설 건물 지어놓고 물건을 보관하게 되고, 그죠? 각종 자재 같은 거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거 3년만 쓰고 계속 연장장 하지 말고, 너는 계속 쓰라는 얘기입니다. 안 쓸 때 그때 이야기라, 안 쓸 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농업용 고정식 온실의 가설 건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 건물일 때는, 그죠? 나 싫어. 연장 안 할 거, 일하기 전까지는 쓴다, 이 말입니다. 혜택을 주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없어요. 대장 하면 되고, 됐습니다. 자, 건축 절차인데, 절차도 별거 없어요. 자, 절차는 한번 보실래요? 배운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배운 거 가지고. 건축자는 배울 때, 우리 했죠. 제일 먼저 뭐 하더라? 입지금에 대한 뭘 하더라? 사전결정을 하죠, 그죠? 허가권자한테 사전결정을 신청한다고요. 했죠? 그럼 뭐 신청한다? 허가를 신청하겠죠. 몇 년 안에? 3년 아닌데, 2년인데. 2년에 신청하죠.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은 뭐 된다? 상실돼 버립니다. 허가 받았죠? 그럼 뭐 몇 년 안에? 2년 안에 뭐 된다? 착공해야 돼요. 착공. 신고 대상 건물이면 얼마 안에 착공하고? 1년 안에 착공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나도 착공하지 않죠. 그러면 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1년이 지나도록 신고한 건물을 착공하지 않죠. 그러면 뭐 된다? 실효된다. 효력을 상실시켜버리죠. 그 다음에 착공할 때는요, 네, 착공합니다라고 별도로 착공 신고를 해줘야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든요. 그러면 건축주는 허가받은 애가 2년 안에 착공하는지 안 하는지를 매일 체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뭘 보고? 착공 신고서를 보고, 이 대지에서 야가 언제 허가 받았노? 서류 한번 가져봐라. 라고 하는 거죠. 가져보니까 2년이 지나버린 거지. 그러면 허가를 취소해버리는 겁니다. 신고 대상이면 1년이 지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착공 신고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다른 거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착공 신고를 하죠. 자, 했죠? 그죠? 그러면 건물을 갖다가 드디어 짓습니다. 언제면 완공이 돼요? 안 돼요? 완공이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나면 중간에 이제 착공하고, 그죠? 감리하고 뭐 등등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한 개도 안 중요해요. 우리나라 시험하고 상관없고, 완공이 되고 나면 뭐 받을 것이다?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뭐 받는다고요? 사용 승인.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데 가면요, 준공검사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주택법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사용검사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법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사용승인.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용어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고, 실제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밖에 나가면 전문가들도 사용승인 받는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준공검사 받는다 이렇게 통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하는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가 같은 의미니까 크게 신경 쓸 바는 없어요.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건물을 갖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다거든요. 자, 건물은 사용승인을 안 받으면 건물은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따야 된다? 사용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용승인을 얼마나 해주게 되냐면요, 7일 안에 해줘야 돼요. 7일. 며칠? 7일. 건물이 완공된 건물이 같으면요, 공사 완료 보고서, 그죠?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공사 완료 도서 이런 걸 첨부해서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사용승인권자가 사용승인을 내주면 건물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용승인 안 받으면 건물은 쓴다 못 쓴다? 못 써요. 근데 예외적으로 사용승인 안 받고도 건물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7일 안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7일이 지나도록 나는 정상적으로 신청했는데 사용승인서가 안 나오는 거지. 내 잘못이? 아니죠. 그때는 사용승인 안 받고도 쓸 수 있어요. 기간 안에 사용승인이 안 떨어지면 사용승인 안 받고도 건물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 승인을 안 받고도 건물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체킹할 거는요, 우리가 건물 사전 결정을 받고 허가 받고 그다음에 착공하는데 착공할 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착공 신고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허가 대상 건물은요, 허가 대상 건물은 착공할 때 만다? 착공 신고를 별도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도 이러니까 신고 대상 건물도 착공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물이 있었죠. 아까 시설 부지에서 이것도 착공할 때 별도로 만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공용 건물이잖아요. 그죠? 건축주가 국가지자체에 해당하는 공용 건물은 협의대상 건물 아닙니까? 이거는 착공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 착공할 때 신고 안 해요, 얘들은. 협의대상 건물은 안 해요. 공용 건물은.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신고하고 짓는 가설 건물 있죠? 요것도 착공 신고를 별도로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은 왜 안 하냐면, 이 가설 건물은 신고를 언제 하냐면요, 짓기 바로 전에 해야 돼요. 짓기 전에.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몇 년? 1년, 2년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공 신고를 별도로 하는데,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은요, 신고를 언제 하냐면, 가설 건물을 축조하기 전에 바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착공 신고라는 게 필요하더라, 필요 없더라?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건물이 착공할 때 신고하는 건물인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세 가지 건물이 착공할 때 신고한 건물이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사용 승인을 받는 건물하고 똑같아요, 이게. 사용 승인 받는 건물. 그러니까 아까 했죠. 협의 대상 건물은 사용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했잖아. 뭐 하면 된다고? 통보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통보. 그리고 신고하고 짓는 가설 건물은요. 사용 승인 필요 없어요. 신고해가지고 짓기 전에 신고하고 그리고 지어가지고 쓰면 돼요. 사용 승인 필요 없습니다. 가설 건물이라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정리는 제가 해드렸으니까 한번 체크할게요. 자, 건축 절차에 보니까 534에 먼저 건축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오, 하면 되지, 돈 주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합니다. 오, 그 설계해야지, 당연히. 그 다음 도서를 작성을 합니다. 오, 해야지. 그 다음에 3번에 535에 밑에서 5번째 줄. 착공 신고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들어갑니다. 건축허가 줄짝, 건축 신고 줄짝, 가설 건물의 허가 줄짝. 세 가지죠? 동그라미 1, 2, 3 붙여놓으세요. 건축허가 동그라미 1, 건축신고 동그라미 2, 가설 건물의 건축허가 동그라미 3를 받고 건물 공사를 착수한 자는 국토교통부 영의정 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마음다 신고한다. 그 다음에 다만 줄짝 철거 신고를 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맞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착공 신고 안 해야 돼요. 뭐 할 때? 철거할 때 철거. 철거할 때 건물 철거 신고하거든요. 철거 신고하면서 나는 5월 1일 날 착공합니다라고 착공 신고를 별도로 했죠. 그러면 나중에 착공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착공 예정일을 적었으니까.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그래요, 이거는. 취안 넘기겠습니다. 착공 신고서도 수리 여부를 통지해 줘야 돼요. 네가 착공한다라고 신고했는데 요거 우리 접수했대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3일 안에 알려주면 되네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음 4번에 시공하면 돼요. 그죠? 시공에다가 뭐 하면 돼요? 감리하겠죠? 537에 감리, 지금 제가 체크하는 거는 시험 안 나옵니다, 이거. 넘기시면 돼요. 감리자 지정하고 감리자가 누가 되는지 뭐 등등을 쭉 얘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감리자 업무 열심히 해라 이러면 돼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불이익 처분 업무 수행 뭐 아무튼 사용승인 논에 540. 자, 사용승인 보겠습니다. 사용승인. 사용승인은 시험에 나와요, 이거는. 사용승인 대상맛 신청 시기. 자, 건축주는 건축허가 동그라미 1, 건축신고 동그라미 2, 가설건물의 허가 동그라미 3를 받은 건물 공사를 완료 하고 나서 건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줄짝 감리 완료 보고서. 사용 승인 받을 때는 중간 감리 보고서가 아니고 감리 완료입니다. 사용 승인이니까 완료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영의정하는 공사 완료 도서 줄짝 완료 동그라미. 그리고 완료입니다. 완료.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마음 된다 신청하면 되죠. 자, 우측 541 핵심 정리. 협의 대상 건물은 사용 승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마음 된다? 통보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목차에 줄 쳐놓으면 돼요. 자, 목차 모으면 되고, 아까 했어요. 자, 사용승인 교부 나오죠.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 영의 정하는 기간 며칠? 7일 동그라미 안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하고 합격된 건물에 대해서는 뭘 내준다?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된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물이 이 법에 따라서 허가 신고한 설계 도서대로 제대로 시공이 됐나?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됐는지.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 등의 각종 서류가 적합하게 작성됐나? 라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며칠 안에? 7일 안에 사용승인서를 내주면 돼요. 다만 사용승인 예외.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건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고도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조례가 정하는 건물이니까 조례 봐야 되게 몰라야 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사용 들어갑니다.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물은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하지만 다음 하나의 경우에는 뭐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즉 사용 승인 안 받고도 쓸 수 있어요. 1. 허가권자가 며칠 안에? 7일 안에. 7일이 의미를 가지죠. 7일이 뭐라고 했어요? 사용 승인서 교부 기간입니다. 7일 안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7일이 지나도록 나는 정상적으로 사용 승인을 신청했어요. 공사 완료도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해가지고 다 정리 다 해가지고 신청했는데 허가권자가 게을러가지고 안 내주는 거예요, 이거.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내 잘못이 아닌데 이렇게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승인서 교부를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 아닌데 사용 승인 안 받으면 절대로 못 쓴다고 하면, 그죠? 사용 승인권자가 저 옛날에 나하고 한 판 했는데 자 안 내줘야지라고, 그죠? 서를 계속 밑으로 넣어버리면 그걸 못 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기간 안에 안 하면, 그죠? 그때는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같이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을 때 출작. 그러니까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임시 사용 승인은 가만히 있으면 내줍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까?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종 요건을 충족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죠? 임시 사용 승인이니까 물도 나오고, 설비 피난 방화, 소음,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기준은 충족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준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바로 나오네요. 임시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죠. 건축주는 사용 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때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돼요. 조건. 무조건 내주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이항의 신청서를 주사하면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22조에 따르는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다. 적합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식수 등 이번에 조경을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대한 소환 때. 나무 못 심잖아요. 그죠? 이때는 나중에 나무 심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지정한 시기까지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고, 임시사용 승인 기간이 몇 년입니까 여러분? 2년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이 건축법이 숫자가 조금 나와가 좀 짜증나요. 요거 숫자는 좀 한번 모아야 됩니다. 제가 모아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2년이 좀 많죠, 그죠? 2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2년은 안 내겠네. 그 다음에,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물, 안방공사로 공사기간이 긴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번? 그런 거 어디 있노? 한 번이라고 어디 있노? 그래서 한 번으로 내는 거예요. 연장할 때는 몇 년? 그런 거 없습니다. 횟수 기간 제한을 안 둬요. 연장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1년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하면, 그죠? 그런 걸 워낙 많이 봐가지고 마치 있는 것처럼 잠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용 승인을 받으면요, 다른 법률에서 준공검사, 사용검사 이런 거 받을 있으면 또 일일이 또 받습니까?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통계 작성하면 되고요, 전산하면 되고, 뭐 유지관리 잘하면 돼요. 유지관리는 잘하면 돼요. 쓰나 잘하면 된다. 이렇게 쓰면 되죠.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46 철거, 볼게요. 철거 신고. 아까 이거 기억납니까? 철거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착공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었죠. 그죠? 철거 신고인데 이거 얼마나 하는지 나오죠? 개정됐어요. 이게 얼마 전에. 개정되고 2년 전에 개정했는데 그때 개정을 나서 바로 나왔습니다. 지문 한 개로 나왔는데, 소유자나 관리자는 허가 대상 건물을 철거하려면 철거 전 예정일 며칠? 3일. 3일입니다. 3일 동그라미. 허가권자에게 마음 된다. 신고하면 됩니다. 철거 3일. 멸실 후 며칠? 30일 안에 멸실 신고하면 돼요. 멸실 후 30일 안에 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끝.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겨볼까요? 대지 및 도로가 5호선에 나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대지 및 도로 정리하도록 할게요.